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요즘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물가와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보실까요? 자, 제목 보시면 전방위 압박에도 또 치솟은 물가입니다. 그럼 먼저 현재 소비자 물가의 현황부터 간단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월별 동향을 나타낸 도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난해 이맘때쯤만 해도 4%가 넘겼습니다. 굉장히 고물가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난해 7월에는 2%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4% 가까워졌다가 12월쯤에는 3.2%,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2%대로 낮아졌는데 다시 3.1% 2월에 기록됐고요. 이번 4월에도 3.1%를 보이면서 고물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사 내용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4로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앞서 살펴드렸던 대로 3%대 고물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인 과일, 채소 가격의 강세가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일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역시 그게 가장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과일, 채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7% 크게 올랐는데요. 신선 과실 지수 119.87입니다. 전년보다 무려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과죠. 88.2% 치솟아서 1980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기름값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름값도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이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023년 2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보였던 국제 유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서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물가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고물가 흐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4월부터는 특이 요인이 없는 한 3월 연간 물가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농축수산물 외에도 물가 상방 압력의 변수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전기요금의 인상 압박이 하나 있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의 압력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각종 할인 지원 대책과 함께 이 업계에 대한 가격이나 압박 속에서도 잡히지 않는 물가 상황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지분 경쟁으로 떠들썩했던 한미그룹과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OCI그룹과 합병하려는 모녀 측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한마디로 합병을 무산시키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입성한 형제 측의 이야기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내분으로 갈라진 한미그룹의 이 경영진의 윤곽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기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한미그룹의 새로운 경영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데요. 지난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종은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에 처음 열리는 바로 그 이사회입니다. 자,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는 이들 형제의 모친이죠.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입니다. 자, 그리고 임종윤 사내이사 측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교체를 이사회에서 관찰을 하게 된다면
보자면 송 회장 그리고 모녀 측이죠. 한미그룹 승계자로 낙점된 임주연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사에서는 꼽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대적인 경영진의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최측근을 기용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 내용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 이것도 참 특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2020년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타계 후에 유족들은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절반가량을 이미 납부를 했고 지금은 2,700억 원가량 미납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조 원 투자 유치를 통한 바이오 의약품 수탁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형제 측 임종윤 사내이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SM엔터테인먼트를 이수한 카카오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실까요? 자, 제목 이렇습니다. 카카오 인수 1년 만에 영업가치 33% 급락한 SM입니다. 자, 그러면 SM의 영업가치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1년 새 SM의 영업가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간단하죠? 1년 전에 8,300억 원에서 2,800억 원, 그러니까 33%가 떨어진 이번에 5,5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요. 2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3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SM의 영업권 손상 차손으로 1,390억 원, 그리고 카카오엔터는 1,449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합산으로 따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2,800억 원 정도가 수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서 인수된 기업의 장부 가격과 인수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이 SM의 기업 가치를 높게 보고 웃돈을 얹어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SM 때문에 한마디로 1년 만에 영업권의 손상액이 3.7배가량 늘어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이번에 영업권 손상 차손은 SM이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SM이 이번에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이런 실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동안 카카오가 공격적인 M&A를 진행한 탓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주총회에서도 이번에 SM 인수로 인한 영업권의 지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자, 심지어는 카카오엔터 직원이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인사 고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인센티브는 역대 최저라면서 이게 다 SM 때문이다, 이런 토로까지도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뉴스브리프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확인이 필요하시면요,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